평정심을 잃지 말라. 작은 말실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평정심을 잃지 말라.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분노하지 않는 미덕은 마음이 대범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흥분은 영혼이 들뜬 상태인데 지나치면 행동이 경솔해진다. 자칫 입으로 흘러나오면 명예가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크나큰 행복 속에서도 크나큰 불행 속에서도 분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오히려 감탄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자신을 통제하라.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금 노이지 곰김 더스토리 출판사의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 책에 실린 쇼펜하우어의 금언들은 한 페이지씩 구성되어 있어서 잠언처럼 간결하면서도 지혜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틈새 시간이 날 때 손이 자주 가게 되는 책인데요. 몇 개의 문장들로 이루어진 한 페이지 분량이어서 하루에 한 개씩 필사를 하기에도 부담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300개의 구절들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로 힘들 때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뽑아봤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든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기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적이 생기거나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 관계에서 겪는 고통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면 기분이 좀 풀려질까요? 억울함이 좀 나아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지혜롭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읽다 보면 조금은 침착해지고 조금은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처럼 교활해야 한다고, 순종할 때와 주도해야 할 때를 구분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충고한 200여 년 전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을 여러분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발끈할수록 당신은 불명예를, 적은 유명세를 넘는다. 무시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영민한 방법일 때가 있다. 열심히 추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별 생각 없이 지낼 때 덜컥 손에 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영원한 것, 즉 실체의 그림자이기에 그림자의 성질을 따른다. 따라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따라온다는 말이다. 게다가 무시는 가장 현명한 복수이기도 하다. 현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그랬다간 방어의 흔적이 남고 적대자를 벌하기보다 오히려 기세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 악명이라도 얻으려는 게 한심한 자들의 수법이다. 갈등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존재조차 몰랐을 자들이다. 그래서 망각이 최고의 복수다. 그들의 이름이 먼지구덩이에 파묻힐 테니까.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일일이 대응해봐야 당신은 불명예만 얻고 적에게만 이롭다. 명성이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도 오점이 남아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아픈 손가락을 내보이지 말라.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공격일 것이다. 아픈 손가락을 내보이지 말라. 그랬다간 모두가 그곳을 칠 것이다. 아프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인은 항상 상처를 낼 수 있는 약점을 겨냥한다. 화내봐야 소용없고 더 놀리고 짜증나게 할 것이다. 악인은 고의로 상처를 찾아내 덧나게 하고 화살을 날려서 격분하게 하고 수천 개의 독침을 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이 맞았다는 것도 개인적이거나 타고난 것이든 어떤 종류의 약점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때로는 운명조차도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절대로 상처도 기쁨도 드러내지 말라. 그래야 상처는 끝나고 기쁨은 지속될 테니까. 진짜 강한 승자만이 적에게도 관용을 베푼다. 고상한 심성을 가진 영혼은 대범한 행동과 고결한 정신으로 결국 성품이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 고상한 심성을 가진 이는 찾기 힘드니 정신의 위대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적을 칭찬하고 행동은 더 예의를 갖춘다. 이것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 복수를 피할 뿐 아니라 승리의 직전에 예기치 못한 관용을 베풀어 그 복수를 한층 더 통쾌하게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정치이자 외교의 꽃이다. 그는 결코 승리를 과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리의 공을 얻어도 고상한 심성은 이를 감춘다. 복수하고 싶다면 포용하라. 명예를 얻으면 상대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다. 경쟁자와 적대자들에게 승리하려면 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대담한 포용력이다.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무리들을 감싸는 자를 칭찬하라. 시기하는 무리를 재능과 매너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이 성공할 때마다 불평분자들의 목에 걸린 밧줄이 옥죄일 테고 적의 영예에 경쟁자는 지옥 같을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중형인데 왜냐하면 행복에서는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적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몇 번이고 죽는 것이다. 불멸의 명예를 얻음으로써 적을 영원히 괴롭힐 수 있다. 당신이 영원히 존경받을 때 그는 끝없이 고통받을 테니까. 영예의 나팔은 승자에게는 영원히 울려 퍼지고 패자에게는 교수대의 밧줄로 죽음을 선언한다. 명예롭게 싸워라. 절대로 우정과 신뢰를 배신해서 이기려 들지 말라. 명예로운 싸움을 싸워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더라도 독화살은 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며 남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용맹함은 찬사를 받는다. 힘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 이겨야 한다. 하지만 비열한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다. 세상은 언제나 명예를 높이 산다. 명예로운 사람은 결코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 우정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 말이다. 절대로 복수의 신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배신의 냄새가 조금만 나도 명예가 더럽혀진다. 명예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저열한 흔적에도 반발한다. 고상한 영혼과 비열한 영혼은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용기, 관용, 신의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당신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라. 모욕에 감사로 대응하라. 모욕이 예상되면 그것을 호의로 바꾸라. 이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경쟁자가 될 사람을 측근으로 만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람들을 명예의 보호장치로 만드는 것은 능숙한 수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호의를 베풀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모욕을 퍼부을 시간을 빼앗아 감사의 표시로 채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만을 기쁨으로 변형하면서 살아갈 줄 안다는 의미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악의를 품었다면 그것이 친밀한 교제로 변화되도록 애쓰라. 매력을 갖춰라. 매력은 현명한 정중함의 마술이다. 유쾌한 성격은 자석처럼 실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타인의 호감과 호의를 끌어모은다. 타인의 박수갈채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큰 공적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다. 타인들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매력이다. 뭔가 운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연습을 통해 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본성에 있던 기질을 뿌리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선의를 키우고 발전시키면 점차 모두의 환심을 살 수 있다. 냉정하라. 열정에 휘둘리면 추문에 휘말린다. 냉정함은 최상위의 정신만이 가지는 특권으로 찰나적이고 저급한 충동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스릴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자유의지의 승리이다. 반면에 열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침착할수록 높은 직위를 맡아야 한다. 그러니까 추문을 세련되게 피하는 유일한 방법, 혹은 가장 빨리 명성을 되찾는 지름길은 냉정뿐이다. 매사에 우아하라. 매사에 우아해야 재능이 돋보이고 말의 생명력이 깃들고 행동이 진실해 보인다. 우아함은 그야말로 장식 중의 장식이다. 우리의 본성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완벽은 우아함으로 표현된다. 이런 특징은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훈련해도 안 된다. 편안함 이상의,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우아하지 못한 미는 죽은 것이다. 용감함, 지혜, 신중함, 위험을 능가하는 덕목이다. 또한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탈출구다.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얻어라. 예의 바른 사람은 인기를 얻기 때문이다. 예의는 교양의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끌어당기는 마력이다. 반대로 무례는 경멸과 역겨움을 야기한다. 자만에 취한 무례는 혐오스럽고 천한 인격에서 기인한 무례는 경멸의 대상이다.
신용만 할 거면 차라리 지나치게 예의 바른 편이 낫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부당하다. 적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용기의 징표로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은 거의 안 들지만 대단히 효과적이다.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의와 명예는 그것을 상대에게 표하는 당사자에게 머무는 특징이 있다. 매일 자신의 광채를 새롭게 하라. 자신의 광채를 새롭게 하라. 그것은 불사조의 특권이다. 탁월성은 퇴색하고 그와 더불어 영예도 퇴색한다. 달았다는 이유로 찬사를 잃고 종종 평범해도 새로운 것이 그 탁월함을 덮어버린다. 그러니 대담성, 천재성, 행복, 그 밖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새롭게 등장하고 태양처럼 매일 거듭해서 떠오르라. 당신이 빛날 무대도 계속 바꿔서 당신은 부족함을 느껴 열의에 불타고 대중은 새로움의 박수갈채를 보내게 하라. 호의를 얻어내라. 우리는 호의를 통해 유리한 의견을 얻는다. 일의 가치만 신뢰해서 호의 따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호의의 도움 없이 공로만 있으면 아주 멀고 험한 길이 된다는 걸 안다. 호의는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고 보완한다. 호의는 용기, 열정, 학식, 심지어 지혜 같은 것까지 제공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든다. 반면에 추악한 실수들에는 눈을 감는다. 호의는 보통 추구하는 이익이 같을 때 성향, 민족, 친족관계, 조국, 직위 등의 물질적 이익 또는 보다 차원 높은 공동체에서는 능력, 의무, 평판, 장점 등의 추상적 이익. 사실 호의를 얻는 건 난제이나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서 이용해야만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다수의 호감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다면 최상의 기쁨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주 확실한 방법은 직장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분 좋은 태도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그 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된다. 당신이 그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직무로 인해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고 직무를 명예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우리가 우수해 보인다면 그것은 영예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인이 되어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된다. 덕은 완전해지는 길목이자 모든 복의 중심이다. 덕은 사람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사려깊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대담하고 숭고하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인정하고 참되게 하며 모든 면에서 영웅으로 만든다. 사람은 신성함, 건강, 지혜로 행복해진다. 덕은 소우주이며 양심이라는 반원을 이룬다. 덕은 매우 아름다워서 신과 인간 모두의 호의를 얻는다. 덕은 더없이 사랑스러우며 오직 악덕만은 혐오스럽다. 덕만이 진지한 문제이고 다른 모든 것은 농담이다. 사람의 능력과 깊이는 행운이 아니라 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덕만 있어도 완전하다. 덕 있는 인간은 살면서는 사랑받고 죽어서는 기억된다.